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박정원 선수와 구자호 선수의 대국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두 선수 모두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아주 미세하게 중반에서 종반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자, 마지막 수 어디까지 봤죠? 네, 여길 늘고 백이 네. 지키는 수까지 시청자분들이 보셨고요. 여기서 한참 시간을 들였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 선수가 장고를 했습니다. 지금 나와서 끊는 수 같은 경우는 뭐 수를 내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단수를 좀 더 확실한 선수는 아니지만 나중에 밀어놓고 나와서 끊으면 백이 아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혹시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 확실하게 해놓자는 의미가 큽니다. 되게 묘한 데를 뒀네요. 중앙 쪽과 하변 쪽을 은근하게 이제 뭐 연결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집으로는 사실 굉장히 이상한 곳에 돌이 간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이 이곳에 약간 지워질 수 있는 곳을 지키고 하변까지 올 수는 있어요. 하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은데요. 구자호 선수 생각은 중앙 쪽만 두텁게 해놓으면 하변이 백이 먼저 오더라도 네. 압박하면서 집으로 이득 볼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백이 여기 날일자는 어지간해서는 두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흙이 돌이 막아지는 순간에 단순 뭐 젖혀있는 끝내기가 아니라 이곳이 늘어지게 되면은 여기 붙이는 게 수가 있거든요. 흙이 패로 백을 엄청 괴롭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는 백이 자체 내에서 사는데 도움이 거의 전혀 안 됩니다. 백은 웬만하면 중앙 쪽으로 좀 나가서 살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몇 점인가요? 기대기전법으로 뭐 네. 중앙으로 한번 탈출해보겠다. 지금 이런 뜻인데요. 이런 모양만 보면 중간에 가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곳을 두면은 백이 이렇게 두기보다는 네. 이렇게 두면은 이 돌이 너무 크게 들어가거든요. 이거보다는 여기 이렇게 갈라가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둘 거예요. 이거는 이 한 점을 네. 사석으로 해서 굉장히 좋게 넘어갔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 일단 박정환 선수도 하변 쪽에서 그냥 살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이 자리를 이렇게 젖혀서 나가면서 이런 반발은 흑 입장에서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뭐 다 잡히는 거고 이렇게 두자니 너무 모양 좋게 지금 연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붙여 나가는 작전 어떤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네. 뭐 넘어가는 게 하변에서 자체로 살거나 넘어가는 수가 딱히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앙 쪽으로 나가는 작전은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지배 균형은 백이 조금이라도 많습니다. 하변이 심하게 압박당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가 된다면은 이 바둑은 조금이라도 박정환 선수가 재미있는 그런 바둑입니다. 이거는 한 점을 사석으로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집으로 손댈 수 있는데 중앙 쪽을 뭐 계속 이렇게 밀면서 연결을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일단 이런 자세라면은 네. 괜찮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다 이렇게 철벽이 되면 이 돌을 다시 잡으러 갈 수도 있거든요. 끊어서. 흑도 그럼 그 부분 계속 염두에 네, 둬야겠네요. 계속 신경 쓰면서 둬야죠. 네. 일단 박정환 선수가 부분적으로 집으로는 약간 손해이지만 중앙 쪽을 좀 더 두텁게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수법을 들고 나왔고 구자호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집이 약간 불리한데 여기서 더 물러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이득 보는 그런 수를 뒀습니다. 일단 백은 뭐 작전이 일단 계속 쭉 밀고 가면서 이곳의 약점을 노리는 그 작전밖에 없고 흑은 일단 또 손을 빼자니 진짜 위험할 것 같고요. 어딘가 이제 지키면서 흑도 반대로 차단하는 거 노리고 이 부분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백이 끊는 게 있긴 한데 이런 차단 수법이 있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모양이 좀 안 좋아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이런 바둑이 막 말도 안 되는 대바꿔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랑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흑이 여기 약점이 신경 쓰여서 뭐 어딘가 네. 지켰는데 백이 이게 다 뭐 죽어도 모르겠다 하고 뭐 어딘가 끊어가고 흑도 모르겠다 음, 해서 뭐 말 안 되네요. 예, 여기야 여기가 근데 아예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진행은 아니에요. 이런 진행이. 왜냐면 네. 여기서 이곳까지는 어느 정도는 일단 백은 자체로는 손해이지만 하변부터 상변까지 돌을 연결시키면서 두텁게 이제 연결시키는 거고 이렇게 두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깔끔하게 끊을 수만 있다면 이 돌이 지금 잡을 수 있으니까 뭔가 더 압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흑이 뭔가 받으면은 네. 이걸 노리고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흑이 여기가 신경 쓰여서 안 되겠다. 여기 좀 찝찝해서 내가 뭐라도 뭐 좀 미리 해봐야겠어 했을 때 네. 백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이 타이밍에 나도 연결하기 전에 노려보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지만 그렇게 됐을 때 어디가 더 클까 생각을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느낌은 왠지 베개 공간이 약간 더 사이즈가 여기가 네. 깔끔하게만 잡는다면은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좀 클 것 같긴 한데 그거 뭐 그 변화가 되면은 다시 한번 정밀히 개가를 일단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일단 바꿔치기 형태의 변화가 나올 확률이 그래도 네. 한 3, 40%는 된다고 봐요. 네, 그런가요? 아예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바꿔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이즈로 바꿔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백이 혹시 이거 끊어갈 때 흙이 자체 내에서 사는 것이 좀 걱정된다면 여기부터 들여다봐서 끊어서 이만큼 잡는 거. 물론 대신 백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잡으려면은 네. 여기가 막 통째로 잡히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그냥 뭐 이 정도? 이거라면 근데 백이 좀 더 클 것 같죠? 여기와 이 부분. 근데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변화입니다. 흙이 지금 노리는 것은 여길 이으면 돌과 돌을 가르고 나가면서 백이 자체 내에서 뭐 살 수는 있겠지만 이곳에 돌이 오면은 반대로 지금 백이 밀어가면서 세력을 쌓은 게 아니라 흙이 돌과 돌이 연결하면은 백이 지금 안에서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 부분의 두터움이 굉장히 지금 서로 중요합니다. 흙은 진짜 흙 대마가 확실하게 살 자신만 있으면 여기 두고 이거 끊어서 이렇게 잡으면은 집으로는 흙이 무조건 이기죠. 이렇게 되면. 꽤 많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쵸. 이거 네. 잡힐 것 같거든요. 이제 좀 여기가. 위험해 보이죠? 네. 구자호 선수는 이곳을 백이 지키면은 중앙 쪽을 붙여서 다시 이 부분을 차단하러 가겠다. 이런 뜻인데요. 백도 일단은 보통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먼저 이런 자리를 둬서 붙여서 나오면은 뒤로라도 다시 막아낼 수 있게 먼저 공격하고 둔다면은 이런 변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디로 뒀을까요, 지금? 만약에 이곳을 끊어서 지킨다면은 이제 붙여서 이쪽 모양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했지만 네. 하변 쪽이 다시 이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일단 집은 백이 조금 많아요. 많고요. 네, 약간이라도 백이 많은데 문제가 이제 여기가 정리됐다라는 것은 흙이 붙여서 끊을 것 같거든요. 네. 이 하변 쪽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당하느냐 그게 승부가 되겠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백이 나가서 둔다면은 뭐 단수 치고 단수 쳐도 되고요. 그냥 단수 치더라도 지금 수가 있거든요. 백은 이렇게 나가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정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터워지면 백의 장점은
여길 끊고 나가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네. 아, 두텁게 두네요. 박정환 선수 생각은 지금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흑이 중앙 쪽을 못 뚫을 것이다. 박정환 선수 승부처 때 딱 저 물 마시는 게 약간 보통 KB 리그에서 보면은 이겼을 때 가끔 하거든요, 아, 저거. 그런가요? 네. 만만치 않다가 이긴 거 아니야 할 때 나오는 제스처인데 어, 좋은 징조네요. 네. 뭐 항상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걸 좀 몇 번 봤거든요. 상대는 박정은 선수가 물 마시면 좀 숨이 막히겠는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막 열심히 대고 하고 있다가 상대가 막 약간 기지개를 피면서 뭐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은 당하는 입장에서 좀 불편하죠. 네. 일단 흑이 이 붙이는 것은 흑수가 지금 몇 수 안 남아서 이거는 당장은 흑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돼서 흑이 결국 여길 받아야 되면은 이거는 백이 처리가 잘 됐어요, 일단. 물론 중앙이 완벽하지 않아서 흑이 잡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백이 설령 못 잡는다고 해도 이렇게 정리가 시작이 되면은 이거는 편하다고 봐야 됩니다, 바둑은. 글쎄요, 구자호 선수 무슨 수가 있을까요, 지금? 중앙 쪽 약점은 있지만 흑의 약점이 지금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결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곳을 역시 약점을 지켰고요. 자, 백이 이제 이곳 들여다볼 때 과연 흑이 깔끔하게 모든 돌들이 다 살 수 있을 것인지. 자, 궁금한 부분이 나오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AI 승부 예측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고개를 계속 끄덕이면서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백 쪽이 사실 굉장히 조금 좋다. 그러니까 저 정도는 사실 알 수 없다잖아요. 근데 글쎄요, 분위기로는 백이 저거보다는 좀 많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백은 어느 정도 타개에 성공했고 이제 흑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단순히 받아두는 게 아니라 뭔가 반격의 느낌도 나네요. 그러니까 흑도 네. 지금 여기를 그냥 후수로 다 받아줘서는 살지도 의문에 살아도 백이 두텁게 처리되면 지니까 흑이 지금 원하는 그림은 이런 데를 둬서 흑의 최고 그림은 이런 거죠, 지금. 바꿔치기. 그러니까 이기는지 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흑은 백의 돌을 지금 노리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언제든지 선수라고 보면은 네. 이곳 당장 차단은 안 되지만 차단되면 여기 잡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시간상으로는 지금 이제 뭐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두는 걸로는 초읽기를 몰렸는지 안 몰렸는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네요. 아, 이 분위기가 왠지 그 웬만하면은 걔가 그냥 안 해보려고 했던 그 창고도가 스물스물 뭔가 좀 바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그런 상황이 나오네요. 만약에 한번 볼까요? 여기 있고 네. 아, 이것도 어떻게 지금 어떤 수순이 가장 깔끔하게 잡는지를 좀 그냥 이렇게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그냥 이 정도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여섯, 서른여섯, 서른하나, 마흔, 쉬운, 쉬운여섯, 쉬운여덟, 예순, 일흔, 여든, 여든다섯, 한 여든여덟. 이곳이 14집이니까 102집. 16, 18, 20, 24, 30, 32, 40, 쉬운, 예순, 일흔, 일흔여섯, 일흔여덟, 여든, 아흔, 아흔다섯, 100, 105집. 다시 세봐야겠네요. 생각보다 차이가 대충 이렇게 세보고 차이가 많이 나면은 사실 안 세도 되는데 생각보다 미세해 보여서 그런데 이렇게 큰 바꿔치기가 있었는데도 별 차이가 안 나네요. 뭐 크기가 비슷하면은 네. 지금 미세했던 바둑이니까 비슷할 수도 있죠. 38, 38, 40, 쉬운, 쉬운여섯, 쉬운여덟, 예순, 일흔, 일흔여덟, 여든, 여든여덟, 여든여덟이나 여든아홉, 여든여덟, 90, 100, 102,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서른, 예순, 일흔, 여든, 여든여섯, 여든여덟, 아흔, 100. 다시 세도 거의 똑같이 세지는데요, 저는. 100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창고도는 그냥 이 정도면 모양이 깔끔하게 보여서 그냥 네. 되게 깔끔하게 이제 서로 잡고 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100이 좀 편한 것 같긴 하지만 무조건 이겼습니다는 아닙니다. 이제 대국이 시작된 지 4시간이 지났거든요. 이제는 네. 초읽기에 들어갈 타이밍이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초읽기가 시작이 되겠네요. 구자우 선수 생각은 여기가 이제 차단 당하면 이 부분은 지금 잡혀요. 이 부분은 잡히지만 네. 여길 잇고 이을 때 이런 부분을 이제 붙여간다든지 하면은 여기 단수치고 있고 나오는 맛이 있어서 백이 이곳과 이곳을 동시에 신경 쓰면서 양쪽을 연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붙여도 이렇게 느는 순간에 A와 B가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백은 여기를 끊기보다는 아직 이쪽 부분이 네. 그렇게 100% 연결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그럼 좀 더 크게 노려볼 수 있나요? 네, 이런 데를 밀어서 네. 넣는다면은 붙여서 계속 크게 노릴 수 있고 여기를 이제 둔다면은 이건 역시 백이 두터워지면서 크게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끊어서 두는 것보다는 일단 사이즈를 좀 사이즈를 크게 한번 공격을 해보고 싶어요.
백이 주도권은 잡고 전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워낙 바둑 자체가 지금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해서 네. 확실하게 뭐 누가 이겼다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일기와 계산력이 모두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두 선수가 시간을 뭐 비슷하게 사용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초읽기와의 싸움이기도 하죠. 구자오 선수는 여기 이제 단수 치면 있는 것은 너무 쉽게 차단당하고요. 이 자리를 단수 치고 여길 다시 이런 식으로 끊어가서 백이 있는다면은 A, B로 지금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백도 일단 돌과 돌이 모두 끊기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지금 끊기면. 백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뭐가 이렇게 딱 두면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네요 지금. 일단 이 자리는 그래도 집으로 좀 이득이니까 해놓고 깔끔하게 두려면 그냥 중앙을 연결해야 되나요? 중앙 연결하고 흑도 연결하고 이러면은 흑과 백이 서로 다 사는 서로 다 이제 사는 모양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진 모양은요? 이러면은 아까 그 모양과 달라진 게 크게 없기 때문에 백이 조금이라도 네. 편한 것 같아요. 구자호 선수가 먼저 숄기를 몰린 것 같네요, 지금. 박찬원 선수 계속해서 뭔가 일단 잡고 볼 것인지 아니면 모양으로는 이 자리가 일단 가장 두텁긴 해서 두고 일단 네. 두텁게 두네요. 뭔가 대바꿔치기나 아니면은 뭐 어느 한쪽이 잡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양쪽 모두 흑과 백 서로 다 서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그림이든 조금이라도 박정환 선수가 괜찮았었죠.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떤 그림도 다 이제 백을 가지고 두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백이 조금이라도 집이 많은 상태에서 끝내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뭐 대바꿔치기가 일어났어도 백이 조금이라도 집이 많아 보였고요. 근데 다만 뭐 확실하게 백이 이 정도면 이겼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는 너무 모양들이 좀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환 선수가 그곳을 찔렀다는 것은 지금 이곳을 두면은 이거 다 교환해 놓고 여기까지 그냥 이어버리겠네요. 이어버리고 지킬 때 이걸 끊어서 계속해서 흙을 지금 압박하면서 모양을 정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흙이 이렇게 두면 뭐 살자고만 하면은 이런 곳을 붙여서 네. 뭔가 연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무조건 흙이 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백이 늘어나는 집이 많아서. 박정환 선수가 실수 없이 마무리한다라면은 유리한 거는 백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집이 백이 약간이라도 뭐 많으면 많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흑이 백을 노릴 수 있는 것보다 지금 백이 흑을 노릴 수 있는 곳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끝내기 승부가 됐네요. 어? 이거는 일단 뭐 다 접수하고 둬야죠. 지금 아니, 왜 그러니까 구자 선수는 도저히 여기를 잇고 두면은 대마가 살 수는 있어도 그냥 계속 백이 너무 쉽게 다 정리돼서 끝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볼 데가 없이. 구자 선수가 이렇게 뒀다라는 것은 네. 이제 이 백돌과 여기 백돌을 양쪽을 어떻게 한번 노리는 수를 둬서 양쪽에 하나를 잡겠다. 이런 작전이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일단 바둑은 바로 끝입니다. 자, AI의 승부 예측이 확 넘어갔어요. 흑의 이 작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데요. 갑자기 뭐 거길 왜 죽여? 일단 살려야지 이렇게 네. 뭐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글쎄요. 음, 일단 여기 빈 삼각 뒀다라는 것은 네. 이게 차단은 돼요. 여길 두면은 찌르고 들어가서 이 자리를 끊으면은 백이 양쪽 다 연결할 수는 없어요. 이곳 아니면 이곳이 지금 차단은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만약에 여기서 그냥 2패로 살자고 하면은 여기가 자체 패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만 써도 한 7개가 나오거든요. 자체 패감이. 차단은 되지만 네. 패감으로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그냥 쉽게 잡힐 돌들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구자 선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대국 심리상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 지키면은 부분적으로는 지키는 게 정수일지 몰라도 네. 그냥 백의 수순들이 앞으로의 수순들이 너무 쉬워질 것 같으니까 차이는 좀 더 벌어지고 네. 부분적으로 정수는 아니어도 이렇게 둬야 뭔가 착각도 나오고 좀 역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앉아서 지느니 뭐라도 해보겠다 이런 네. 뜻이죠. 자, 구자우 선수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요. 과연 이 작전이 어땠을지. 박정원 선수와 구자우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입니다.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국. 김지석 선수는 바둑판에 굉장히 바짝 다가 앉아있네요. 승부처인가요? 뭐 계속 승부처이긴 하죠. 네. 근데 김성 선수
이렇게까지 앞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자, 마지막 수순이 어디였죠? 네, 지금 상변 쪽을 이제 붙이면서 베개 돌은 이제 완벽하게 살 수 있어요. 살고 난 다음에 네. 그냥 계산상으로는 백이 집이 많지만 역시 흙이 중앙 쪽이 워낙 두터워서 흙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수는 선수죠. 안 받으면 바로 네, 여기 지금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흙은 무조건 뒤로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 확정가로 보면은 9집, 17, 22, 23 흙집이 한 25집 정도 확정가고 백은 15, 20, 23, 25 네. 흙과 백 서로 확정가가 비슷해요. 비슷하고 흙이 중앙이 두텁긴 하지만 그래도 백도 여기가 백의 권리가 당연히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흙이 한참 기분은 냈지만 또 형세는 꼭 그렇지만은 네, 않고요. 아직은 뭐 갈 길이 멉니다. 이쯤이면 거의 두 선수 모두 초읽기 몰렸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백이 두터워져서 차단하려면 차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한 칸 뛰면은 네. 여기 차단되는 것과 나가고 끊는 것이 이제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 석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렌샤오 선수가 뭐 구슬을 못 봤을 리는 없고 렌샤오 선수는 이 석점이 잡히더라도 이 날일자가 이제 손이 오면은 선수로 좀 집으로 이득 볼 수 있기 때문에 둘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AI의 그래프는 100쪽이네요. 아까 전에 이 부분 정리될까지만 해도 AI 승부 예측이 뭐 다 믿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흑 쪽이 좀 기분 좋다라고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 진행은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좌변 쪽의 득을 보긴 했지만 여기가 그래도 백집이 늘어난 것은 이상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김지석 선수처럼 저렇게 앞으로 갈 정도면은 원래 이제 진짜 대마 싸움이 한창이어서 한수만 삐끗해도 바둑이 끝나거나 그럴 때 이제 선수들이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많이 나가는데 사실 지금은 네. 대마 싸움에서는 벗어났거든요. 정리 단계인데요. 네. 김지석 선수 그런 편 아닌데 오늘 유독 그러네요. 네. 백이 집으로 이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진행은 백 입장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흑이 집 늘어난 것보다 백이 늘어난 게 적지가 않아요. 근데
백의 모양이 두텁게 처리가 되면서 흙에 자연스럽게 흙의 중앙 쪽이 조금은 견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진행은 최소한 백 쪽에서 뭐 기분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은 중앙 흙의 두터움이었거든요. 네. 이 정도면 꽤 두터운 모양인데요. 바둑은 굉장히 미세해 보이는데 뭐 그래프상으로는 백이 조금이라도 편하다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바둑은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중앙 쪽 같은 경우는 렌샤오 선수가 좀 더 한 발이라도 백을 좀 압박하는 수를 줄 수가 있었는데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봤는지 서로 좀 타협하는 듯한 진행으로 흙은 선수로 어느 정도 막는 거로 만족을 네. 했고 백도 이제 이돌은 거의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좌 쪽은 왜 손을 대는 거죠? 좌 쪽은 수가 있어서 손을 대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길 두면은 이곳을 붙여서 늘거나 이 한 칸 뛰는 거를 선수로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는 게 모양이 득이다. 그렇게 아. 지금 판단을 한 거죠. 네. 버림돌로 활용을 해낸 거군요. 결국은 중앙이 몇 집이 나냐가 승부가 되겠네요. 그냥 중앙을 완전히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여기가 9집, 10, 12, 14, 16, 17 이곳이 7, 8집, 25, 30 흙집이 정말 딱 확정값만 보면은 40집이 약간 안 되거든요. 뭐 40집 정도 본다면은 100은 6, 8, 10, 15, 18, 19, 20, 25이 좀 안 되고 8, 10, 15 100은 확정가가 40이 좀 두텁고 흙은 확정가가 한 40 정도인데 네. 이 좌변에서의 중앙 이곳이 덧만 나서는 100이 이길 것 같고요. 한 10집에서 10집 이상 나면 흙이 둘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지 않을까요? 어때 보이세요? 이게 네. 막상 모양 커 보여도 여기가 뚫려 있고 이곳이 뚫려 있고 여기가 뚫려 있어서 집 되기 힘든가요? 의외로 그러니까 집은 당연히 되지만 10집 이상 내기는 의외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10집은 날 것 같은데. 뭐 안도도 기본적으로 나는 집이 있으니까요. 네. 일단 렌샤오 선수가 중앙 쪽의 한 부분을 막자 김지석 선수도 뭐 당연하게 나머지 쪽을 지금 밀고 나오고 있고요. 네. 워낙 뭐 초일류 선수들의 바둑이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 바둑이어서 그런지 오늘 뭐 박정환 선수 바둑이나 지금 김지석 선수 바둑이나 내용이 진짜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흠잡을 데 없어요. 네. 자, 과연
이 거미줄 같은 모양이 어느 정도의 집이 날지 궁금한데요. 근데 이 바둑은 사실 네. 제가 계산까지, 개각까지 가는 바둑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희한하게 타협 하더니, 지금 뭐 미세한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에서 좌중앙에서 별로 집이 안 만들어질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하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10집이 만약 나도 네. 100이 다른 곳에서 5집이 나면 그냥 사실상은 5집 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르라면 100이겠네요. 꼭 골라야죠. 그냥 안 고를래요. 그냥 뭐, 그만큼 네. 어렵다는 얘기군요. 네. 지금 뭐 승부 예측, 인공지능 승부 예측 보시면은 진짜 네. 한 수 두면 흑이 조금 좋았다고 해서 한 수 두면 또 백이 조금 좋았다고 한다. 계속 지금 빨간 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좌변에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좌변 같은 경우는 네. 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까지는 집으로 계산했고 백이 이 자리만 여기만 이렇게 붙여도 뒤로 물러나야 되니까 집은 사실 별게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백이 따내면서 백이 또 일단 내 집이 불었잖아요. 여기가. 네. 이 판 중계를 하고 있는 사이에 뭔가 어떤 바둑이 좀 끝이 났다고 해서 봤는데 이세돌 선수가 패했네요. 중국의 타오실란 선수에게. 네. 사실 이 바둑은 아까 중반쯤에 좀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아서 네. 제가 중계를 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워낙 또 후반이 믿음이 가는 선수니까 좀만 지켜보자 했는데 역전에 실패를 하면서 안타깝게 일단 먼저 1패를 당했습니다. 워낙 역전을 잘 하는 선수니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또 다른 경기 리시안하우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도 종료가 됐는데요. 이 바둑도 패했네요. 네. 아직은 한국 선수들의 승전보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아까 전에 제가 본 걸로 하나 이야기해드리면 신진서 선수는 거의 이길 것 같았거든요. 워낙 지금 네. 약간 울적한 이야기를 한 두 번 해갖고 조금이라도 기분 좋아지시라고. 아까 봤을 때는 신진서 선수는 거의 이겼던 것 같았어요. 네. 일단 지금 이 바둑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중앙 쪽에서 이제 렌샤오 선수가 이곳을 끊으면서 한껏 이제 키웠는데 김지석 선수 입장에서 이걸 그냥 그대로 집을 주면은 당연히 지금 불리해요. 왜냐하면 김지석 선수가 이곳을 따냈잖아요. 따는 게 집으로는 사실 별거 없는데 워낙 두텁고 흙이 끊었을 때 뭔가는 만들어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따낸 거거든요. 집으로만 따지면은 당연히 여길 따내는 것보다 이곳을 지키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이곳을 따내자 렌샤오 선수는 뭐 당연히 끊었고 지금 김지혁 선수가 이곳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 수 자체는 만약에 아무 수도 안 되면 네. 그냥 보태주는 수예요. 굉장히 깊은 느낌인데요. 네, 그러니까 김지석 선수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뭐가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것도 보태주는 수인데요. 진짜 이거는 지금 뭐 개가로 안 가겠어요? 네, 이런 이거는 수가 안 진행이라면. 나면 뭐 네. 끝인데요. 뭘 보고 있을까요? 자, 김지석 선수는 더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일단 뭐 흙이 끊었다고 볼까요? 팩이 뭐 그냥 이런 정도는 어차피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선수 돼서 뭔가 다른 것을 노리는 거 그런 상황이면은 여기 들어간 거나 이런 거를 안 뒀을 테니까 지금은 무조건 젖히고 이런 데를 나가서 여기 잡는 거랑 이쪽 느는 것이 선수니까 여길 둬서 이 돌과 이 돌이 연결하면서 뭔가 수를 노린다. 일단 좀 그냥 봐야겠는데요. 저는 도저히 그쪽이요. 여기를 두면은 이걸 따낼 수는 없어요. 단수 치면서 이 돌이 살아가면은 여기가 잡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따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곳이 단수되면 자충이어서 이거를 나가고 여길 젖히고 단수치고 따내고 뭐가 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수는 절묘하게 안 나네요. 좀 이어도 따내서 그럼 뭐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네. 제가 보여드린 수수는 제가 중간에 뭘 못 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모양 자체가 너무 찜찜해갖고 수가 나더라도 이상한 건 없거든요. 네, 문제는 이거예요. 혹시라도 흙이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길 물러났는데 진다? 그거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흙은 이렇게 물러나고 싶은 이유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뭔가 모양이 너무 찜찜한 상태에서 네. 충분히 뭐가 나와도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런 모양으로 보였고 중앙 여기 조금은 뚫어낼 수 있어요. 뚫어낼 수 있는데 문제가 이수와 이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악수거든요. 백이 흙이 도도 이렇게 둬야 되는데 백이 그냥 하나 공짜로 보태준 거기 때문에 렌샤오 선수는 중앙 쪽에 수있기보다는 좌변에서 내가 많이 이득을 봤으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물러났습니다. 백은 이 정도로도 지금 제가 볼 땐 만족이 절대 안 돼요. 지금 뭔가 더 해야 되는 네, 거군요. 여기 젖히고 어, 이곳 늘어서 여기는 지금 나가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그런데 안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인데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네. 이거 붙여서 이쪽 조금 뚫어낸 걸로는 무조건 백이 손해봤거든요. 그거는. 네, 진짜 이런 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네. 자, 그 사이에도 종국이 된 바둑들이 몇 판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이제 유일한 아마추어 선수였던 네. 윤성식 선수가 지금 중국의 탄샤오 선수에게 패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네. 이렇게 오늘 좀 선수들이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통합 예선에서 변상일 선수도 꺾었고 2010년 이후에 아마추어 신분으로 본선에 오른 선수거든요. 네. 정말 8년 만에 처음인데
일단 탄샤오에게 좀 패배를 했다는 소식이고요. 한국 선수는 아니지만 탕웨이싱 선수가 일본의 이야마 유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커즈 선수도 승리를 했네요. 네. 김지석 선수는 진짜 지금은 몸이 저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겠네요.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네. 상황이죠. 뭐가 없을까요? 정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김지석 선수. 나가면. 이거는 한 점은 잡을 수 있지만 거기서 끝인데요. 잡고 끝인데요, 이건. 여기를 막고 만약에 딴에서 둔다면은 이 자리를 나가서 두고 딴에서 이으면은 여기로 단수 쳐서 수가 나고 바깥쪽으로 단수 치면은 이거는 수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또 저의 수익기로는 네. 수가 잘 안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수가 안 난다면 김석 선수가 여길 따낸 것이 약간 뭐 사실상 약간 패착에 가까운 조금 실수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냥 중앙 쪽을 네. 지우는 쪽을 뒀어야 되는데 맛이 나빠서 뭐라도 만들 자신이 있어서 따내고 끊을 때 지금 수를 내려간 건데 아직까지는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가 안 난다면요. 네. 뭐 다른 데서 회복할 곳이 남아 있나요? 아니요, 없죠. 지금은 다 뭐 거의 다 뒀기 때문에 네. 예. 아마 김지석 선수 마지막 초읽기지 않을까 싶어요. 여길 나가는 것은 이거 뭐 너무 쉽게 안 되고요. 여길 나와서 끊고 따내야 되는데 뒤로 단수 칠 때 하변으로 갔어요. 이거는 약간 시간 연장책의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와서 여기를 지금 흙이 이것을 잇고 팩이 이쪽을 어딘가 뭐 끊어서 하변 쪽을 노리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거든요. 네. 일단 수는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끝내기를 하나요. 좌변 쪽에 뭔가 좋은 끝내기를 보고 있지 않으면은 무슨 좋은 수를 보고 있지 않는 한은 그냥 크게 손해를 본 겁니다, 지금. AI의 승부 예측도 흑 쪽으로 좀 많이 갔어요. 저는 김지석 선수가 뭔가 이 정도라면 그 지금까지 이제 본인이 도왔던 그 승부 감각으로 네. 있겠지 하면서 시간은 없지만 내가 만들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 찾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앙 쪽에 아무런 것도 없다면은 결국 마지막 끝내기가 여기 두고 네. 단수 치고 의외로 막 그렇게 크게 손해 안 봤다고 막 우기는 건가요? 이런 거 이제 다 해먹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덟,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여덟, 서른, 서른다섯, 서른아홉, 마흔, 마흔네, 마흔여덟, 쉬운, 쉬운셋, 쉬운다섯, 61, 여덟, 열둘,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서른둘, 서른넷, 서른, 마흔. 쉬운 집이 안 되는데요. 지금 뭔가 그냥 일반적인 끝내기가 아니라 좀 확연히 보더라도 이거는 득을 확실히 봤네요. 이런 거가 나오지 않으면은 바둑은 졌습니다. 지금 김지석 선수도 하변을 일단 패로 버티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여기를 패로 버틴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어서 두면은 이게 세 집밖에 안 나는데 패로 버텨서 두는 순간에 만약에 패를 그대로 이기면은 집이 6집, 3집이 늘거든요. 자체로. 못 넘어간다.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여기 차단해서 대마가 걸릴 것이다. 흙이 연결을 하면은 근데 연결할 때 따낸다고 보면은 사실 다른 끝내기를 선수로 다 해놓고 따내면 득이지만 뭔가 그냥 따냈다가 흙이 다른 끝내기를 역끝내기를 해버리는 순간에는 뭐 득 본 게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변 자체는 크지만요. 네. 지금은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뭔가 좀 묘수 네.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계속 좀 흔드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보는 입장이라서 그냥 편안하게 보지 이런 데 붙이면은 진짜 찜찜하겠네요. 이게 여기 이어지면은 이거 있는 것이 선수니까 다시 끊는 것이 좀 부활하고 네. 그렇다고 뒤로 있자니 이거는 뭐 크게 굉장히 크게 살아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집으로 좀 미세해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런 게 싫으면 무조건 이 자리를 둬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무지하게 찜찜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되나요? 김지석 선수가 계속해서 이 정도라면 모양이 뭐 찝찝해서 뭐라도 되지 않겠어? 뭐 이거 진짜 버틸 수 있겠어? 이런 수들을 계속 두는데 렌샤오 선수도 수익기로 두는 바둑이거든요. 그냥 네. 모양 나쁜데 몰라 수 안 나는 것 같아 하면서 그냥 계속 지금 다 강하게 두고 있어요. 안으로 다 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수들이 다 손해거든요. 네. 지금 김지석 선수가 노리는 진행은 네. 여기를 만약에 막아가면은 사실 뭐 이쪽으로는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길 젖히고 이 단수가 언제든지 선수니까 끊어서 어찌됐든 이 부분이 끊어지면은 이 사활이 지금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흙이 이쪽이 끊어지는 게 싫으면은 여기로 이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이요. 이거는 여기로 끊으면은 처음으로 순환은 진행을 발견했네요,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를 이제 이쪽으로 이으면 네. 여기를 둬서 이 부분을 따내면은 끊어서 이곳을 둘 때 있는 게 선수가 되니까
이거는 끊어도 뒤에 두 수가 있어서 그렇군요. 예, 수가 나네요. 네. 그러면 그 수순 중에 흙이 뭔가 달리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만약에 두고 들 때 있게 되면은 이거는 일단 수가 나요. 이렇게 되면 크게 잡혔지만 지금 좌상 쪽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이깁니다. 이렇게 되면 늘면은 뭐 기적적으로 일단 수는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따내고 끊고 이걸 개가를 해봐야겠네요. 이게 어떻게 되나? 굉장히 많이 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게 6집 흙집은 사실 조금 줄었고 100집이 6집 늘었다는 게 큰데 네. 이 자리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또 큰 자리가 남아 있어서 이거는 개가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는 났어요 지금. 혹시 흙이 여기를 일단 흙이 따내지 않고 백이 만약 손이 먼저 이렇게 이었다 보고 흙이 수가 안 나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한번 봐야겠네요. 여기 끊기는 게 있으니까 이 자리를 지킨다. 이거는 이으면은 여길 잇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길 이으면은 이 자리를 찌르고 들어가서 수가 나도 굉장히 이거는 좀 크게 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으면은 이곳을 찌르겠다는 겁니다. 여길 두면은 이어서 백의 수가 이걸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자충이 되어 있어서 이으면은 이곳을 찔러서 이렇게 해서 수가 나는 거는 네. 이거는 작다라는 겁니다. 이 진행은. 일단 뭐 수를 내는 데는 확실하게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개가까지 역전까지 시킨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워낙 모양이 안 좋으니까 수가 나긴 나네요. 수가 난 것도 참 신기해요, 지금. 근데 이 정도로는 좀 별거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흙집을 크게 지은 느낌은 아닌데요. 네, 이 돌이 뭐 살아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어차피 흙이 여기 잡은 거는 그대로 잡았고 이 돌도 잡아져 있고 이만큼 차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결국 흙이 이 자리만 있게 된다면 여기에 손실을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어요, 흙이.
역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수는 나긴 했는데 역전에 이를 만큼의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 10집 정도 차이로 일단 네. 계산은 되고요. 자, 그 사이에 신진서 선수 대국이 종료됐는데요. 아, 처음으로 승전보를 들려주네요. 아, 확실히 이겼나요? 그 바둑은? 아, 이겼네요. 네. 신진서 선수가 중국의 우강야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판은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해드리는 이판과 박정환 선수의 대구, 네. 그리고 그리고 최정 선수, 나현, 안국현 네, 선수. 그렇게 남아있네요. 한국 선수는 그렇게 지금 아직 대국 중인데요. 네, 지금 렌샤오 선수가 이 자리를 받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은 단수 치고 여기 찌르고 이 네. 자리가 돌이 없으면은 백의 수가 여유가 있어서 수가 있었습니다. 김지성 선수가 다음 수 여기 따냈네요. 지금 딱 어딘가 두고 돌을 드러낸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그냥 막아서 두면은 네, 이렇게 아마 진행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기기가 어렵네요. 여기 이제 막았다고 보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는 이제 뒤로 물러났다 보고 네. 여기가 이제 나중에 받아야 되거든요. 8, 10, 12, 14, 16, 18, 20, 23, 24, 26, 28, 30, 32, 34, 36, 38, 40, 44, 45 사석이 두 개가 많아요. 47인데 여기가 9, 10, 15, 17, 18, 19, 20, 21, 22, 23, 24, 26, 27, 30, 36, 37, 38, 39, 40, 50, 52, 54, 58 네, 한 10집 정도 차이. AI의 그래프도 많이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산상으로는 100집이 47, 흑집이 58, 반면 11집 차이에 이제 100선인데 네. 물론 뭐 100선으로 둬서 좀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뭐 5집 이상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5집 정도를. 지금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요. 네. 5집까지 뭐 갑자기 줄이기는 어렵고요. 아, 이 바둑은 아쉽게도 렌샤오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날 것 같고 확실한 뚜렷한 패착을 찾기는 어렵지만 김지혁 선수가 그래도 이 부분을 네. 따낸 것이 그래도 패착 이야기를 듣는 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길 따내고 흙이 끊었을 때 네. 수를 낼 자신이 있어서 선택한 수인데 결과적으로 뭐 수를 사실상 못 낸 거랑 마찬가지가 됐으니까요. 저 정도 수치면 거의 9대1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아, 렌샤오 선수 역시 강합니다. 중국 랭킹 2위. 렌샤오 선수 94년생인데요.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이 조금 주춤했을 때도 있었죠. 네, 그렇죠. 아마도 세계대회 16강인가 8강에서 한번 네. 최철환 선수에게 이제 대국을 해야 되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기권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제 끝내기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형세는 흙이 좀 좋아 보입니다. 김지석 선수의 컨디션이 뭐 나빠 보인다고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본인 개인적으로 계속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다시 박정환 선수의 대국입니다. 구지아우 선수와의 32강전 1회전인데요. 박정환 선수가 좀 유리한 상황이긴 했지만 구자호 선수가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방면으로 판을 이끌어 갔거든요. 네. 우상기 쪽을 일단 박정환 선수가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제 문제가 이 좌상기 쪽이 대마와 이 하변 쪽 대마가 양쪽이 별탈 없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일단 박정환 선수 생각은 지금 패를 굴복을 시켜서 이렇게 굴복을 시켜서 하변 쪽 물론 부분적으로는 패로 끊겨 있지만 하변 쪽 살자는 것을 이제 다 패감으로 두겠다. 일단은 이런 작전으로 보입니다. 흙은 이제 우상기 쪽 잡혔던 곳을 계속해서 이제 뭐 돌이 잡혔기 때문에 자체 패감은 좀 나온다고 봐야죠. 이 바둑은 뭐 저도 보면서도 뭐가 뭔지 너무 지금 복잡해서 걸려있는 돌들도 너무 네. 많고요. 웬만한 기력대이신 시청자분들이시라도 네. 지금 뭐가 무슨 상황인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되고 다만 뭐 전체적으로 이제 네. 어떤 상황인지는 지금 뭐 집으로는 일단 백이 질 수가 없고요. 우상기를 잡았기 때문에 너무 네. 당연히 질 수가 없고 하변과 좌상기 쪽이 정말 다 잡히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중앙 쪽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일단 끊으면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패고 이쪽은 여길 끼우면 이것도 약간 좀 찝혀요. 따내면 패인데 만약에 백이 그냥 살기 위해서는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중앙이 패가 아니라 그냥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면은 백은 당장 이쪽은 패로 버텨야 됩니다. 좌상기 쪽 패감으로. 여기 끼울 때 백이 어디를 그냥 바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AI의 승부 예측은 완전히 백쪽인데요.
이제 AI는 뭐 정말 언제군 너무 이제 냉정하게 보니까 지금 그 승률 상은 백이 질 확률이 이거밖에 없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대국할 때는 느낌이 네.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은 유리한 쪽에서는 엄청 쫓기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초조하죠. 네. 분명히 네. 내가 다 이건 뭐 거의 이긴 것 같긴 한데 네. 완벽하게 수순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는 굉장히 찝찝하기 때문에 그리고 백도 모든 돌들이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신경이 쓰이는 국면인데요. 그러니까 백은 지금 그래도 백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중앙 쪽이 여기도 끊길 수 있고 이것도 끊길 수 있는데 네. 이쪽 끊기는 거는 하변에 이제 살자는 자측 백감, 여기 끊기는 거는 좌변에 살자는 자측 백감. 그러니까 양쪽 모두 자측 백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둑은 굉장히 찜찜하게 해놨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 승부 예측만 보면은 이거는 뭐 끝났다 싶죠. 뭐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뭐 사람이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일단 백도 저 패를 뭐 어떻게 마음은 물러나고 싶은데 물러나는 수를 두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러난다는 거는 뒤로 단수를 쳐야 된다는 건데 이건 있고 여기 있는 것이 끼우는 것 때문에 선수가 되기 때문에 하변 쪽이 패가 아니라 그냥 차단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은 어쩔 수 없이 저 패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중계 이제 김지석 선수 판이 거의 다 이제 진 것까지 봤기 때문에 사실 이 판만은 꼭 이겨줬으면 좋겠는데요. AI의 승부 예측을 100% 믿고 싶네요. 그렇죠. 너무 믿고 싶죠 지금. 근데 지금 하기 확실히 많이 어려워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 그냥 유리한 입장에서 워낙 그냥 부자 몸조심으로 이것도 좀 찜찜한가 저것도 좀 불안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 뿐이지 네. 사실 그냥 냉정하게 보면은 좌상 쪽은 좌상 쪽대로 자체패감이 너무 많고 하변은 또 하변대로 자체패감이 많기 때문에 흑이 양쪽을 패가 아닌 상태로 끊을 수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닌 순간에는 백이 좋습니다. 하변 쪽은 하변 같은 경우는 네. 그곳을 계속해서 뭐 찌르고 나온다고 해도 지금 뭐 이 정도 잡는 거는 아무 의미 없거든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흙이 찌르고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냥 팩감 때문에 두는 거지 뭐 저기를 찌르고 들어가서 어딜 끊어서 잡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일단 한 번 물러났어요. 한 번 물러났는데, 네. 어차피 계속 백은 패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이유가 패를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순간에는 흙이 가만히 이으면은 역시 양쪽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네. 백은 그냥 한 팩감을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 하변 일단 이 수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좌상 쪽의 패를 해소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를 지금 따내봤자 그냥 따내면은 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변 전체는요? 아마도 이제 여기 박정환 선수 생각은 자체 내에서 지금 살 수 있다, 살 그럼 자신 있다. 따로 타개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지금 한 곳을 해결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네. 하변에서 그냥 살 수만 있다면은 뭐 쉽게 끝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흙돌이 자충이 좀 걸려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를 뭐 안 두면은 딱 찌르기만 해도 바로 수가 나니까 박정환 선수 이렇게 해놓고 급소인 이 자리를 두면은 이게 그냥 잡힐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이 그렇다고 이런 걸 뭐 단수 치면은 전체 이 돌이 다 걸리는 또 패가 되니까 이건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탄력이 좀 있나요? 네, 지금은 잡힐 돌로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중앙 쪽을 해결을 해놨기 때문에 하변이 진짜 잡히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네. 패가 나더라도 역시 이런 모양 자체가 워낙 자체 그 탄력이나 자체 패감이 많은 모양이기 때문에 혹시 패가 난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구자호 선수가 두는 수들은 이 부분은 그냥 다 선수입니다. 지금 시간 연장책 겸 끝내기를 하고 있고요. 왜요? 이 모양은 좀 뭔가 좀 찜찜해 보이는데요. 흑돌이 약간 자충식으로 걸려야 백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음, 이거 부분적으로는 잡혔는데요? 그럼 안 되는데요. 다른 게 뭐가 걸리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활은 잡혔는데 이제 네. 이게 만약 지면은 큰일 나는데요. 여기 백은 여기를 잡을 수는 있거든요. 이만큼. 그런데 이거는 다 개가를 해봐야죠. 왜냐하면 여기만 네. 잡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큰데 처음에 이곳을 잡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어, 하변 쪽에 탄력이 생각보다 많아 보였는데 뭔가 박정환 선수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개가를 열심히 해봐야 되는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바꿔치기가 일어났네요. 스물다섯,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마흔, 쉬운, 예순, 일흔, 일흔네, 일흔여섯, 일흔여덟, 여든여섯, 여든여덟, 아흔. 흑집이 95집이 조금 안 됩니다. 이거를 지금 깔끔하게 잡았다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덟, 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셋, 46, 47, 50, 60, 65, 70, 76, 80, 90. 이거 잡으면 이기네요. 네. 여유가 있는 건가요? 네, 여유가 있어요. 다행이네요. 걔가 순간 잡혀 거의 뭐 중계하다 기절할 뻔했는데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워낙 큰 걸 하나 잡고 시작해서 그런지 이 정도 잡아도 지금 넉넉하게 이기긴 했습니다. 사실 하변도 굉장히 크긴 한데요. 네. 순간 긴장했네요. 제대로 샜겠죠. 지금 뭐 미세한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네. 계산상으로는. 자, 박정환 선수의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천야우에와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의 대국이 종료가 됐는데요. 결과가요. 시바노 선수가 승리했나요? 이겼어요. 기회인데요. 대원 쉽게 이건 좀 박정환 선수에게도 희소식입니다. 오늘 이기고, 그러니까 물론 뭐 천야회 선수를 만난다고 지는 건 당연히 아닌데 네. 그래도 천적이잖아요. 괜히 힘 뺄 필요 없거든요. 우승까지 가야 되니까요. 나중에 만나면 되죠, 그냥.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도 대단하네요. 천야우에 보통 까다로운 선수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네, 바둑은 확실히 뭐 거짓말처럼 또 뭐 수가 나지 않는다면은 네. 지금은 역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 날 데 없지 않을까요? 네. 지금 중앙 같은 경우는 여기를 따내도 그냥 뒤로 물러나 줘도요. 따내도 단수 치고 이곳을 단수 치면은 양쪽이 양단수여서 살아 있거든요. 네. 살아 있고 더 이상 뭐 특별히 해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원래 이제 물러나도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아마도 이제 선수들 대국 심리로 봤을 때는 무조건 2패 지금 계속 할 거예요. 박정환 선수가. 이거 두면서.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겼으면 그냥 물러나면 되지 하는데 실제로 둘 때는 두죠. 예. 실제로 둘 때는 약간 좀 이겼어도 좀 짜증 날 때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편안히 볼 수 있는 이유는 계속 패를 하다가 혹시라도 그냥 좀 질 것 같으면 물러나면 이겼습니다, 지금. 승패와 관계없는 패니까요. 네. 그러니까 괜히 첫 패를 하다가 폭주해서 뭐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면 모를까. 그런 경우는 드물죠. 네, 그렇지만 네. 않으면, 네. 특히 뭐 박정은 선수라면 워낙 컴퓨터 같은 선수니까요. 네, 그냥 물러난 겁니다, 저수는. 물을 좀 오랜만에 마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네, 지금 상황은 반면으로도 넉넉하게 이겼어요, 백이. 구자우 선수 오늘 비록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기 일부 직전이긴 하지만 진짜 이 선수에게 한 판 이게 너무 힘들겠네요. 네. 승부가 어느 정도 났다고 생각이 된 상황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로 물론 정말 박정환 선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네. 뭐 바꿔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승리를 가져가지 웬만한 선수들이면 진작에 뭐 좀 걸려들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버티는 힘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중반에 이렇게 됐을 때 중앙 쪽 뭐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도 거의 한 판을 뒀어요. 하변 쪽을 저는 승패 여하를 떠나서 하변을 이걸 잡아냈다는 게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괜히 세계대회 우승자가 아니죠. 네. 뭐 아마 끝까지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거의 다 두긴 했지만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네. AI 그래프 보세요. 거의 뭐 처음 보는 수치인데요. 네. 정말 저런 그래프는 처음 보는 것 네. 같아요.
숫자로 한다면 지금 98이라고 하네요. 지금 네, 98대 2. 예의상 조금 남겨둔 네. 건가요? 네, 지금은 뭐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A조에서 일단 중국 선수 중에 한 명은 내일 확실히 탈락을 하는 거네요. 그렇네요. 네, 구즈하오와 네. 천야오의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데요. 물론 이제 박정환 선수가 내일 두는 상대가 물론 천야오의 선수보다는 뭐 편하게 조금 둘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네. 천야오의 선수를 꺾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뭐 전혀 뭐 방심할 상대는 아니고요. 뭐 일본 선수 중에 역시 가장 까다롭다면 이야마 유타일 텐데 지금 못지않게 떠오르고 있는 선수예요. 네, 그렇죠. 이야마 유타, 이치리 기류 그리고 지금 같은 조에 속해 있는 네. 시바노 선수. 지금 네. 시계를 껐죠? 네. 네. 드디어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백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정환 선수 정말 힘들게 한 판 이겼습니다. 네. 뭐 중간에 정말 조금 흔들릴 만도 했는데 네. 그래도 정말 잘 마무리했습니다. 파란만장한 한 판이었는데요. 네.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두 선수 모두 거의 뭐 빈틈없이 뒀기 때문에 네. 크게 뭐 변화 없이 굉장히 미세한 개갑바둑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 미묘한 부분에서 네. 확실히 박정환 선수가 조금이라도 약간 우위에 앞서기 시작하면서 구자호 선수가 승부수를 날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득을 많이 보고 네. 마무리. 구자호 선수가 진짜 잘 버티긴 했지만 마무리 잘 해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정환 선수가 첫 판은 승리를 했고요. 한국의 김지석 선수, 아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였었거든요. 네. 김석 선수 아까 아마 거기서 뭐 더 이상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 지금 거의 다 뒀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김지석 선수의 대국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가 됐군요. 김지석 선수. 그 판 이제 종료가 돼서 지금 네. 뭐 복귀까지 다 마쳤다고 지금 소식이 들려오네요. 좋지 않은 네. 소식이네요. 근데 너무 예상이 됐었던 네.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희가 거의 뭐 끝까지 지금 봤었기 때문에 네. 김석 선수 물론 첫 판은 패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잘 추스려서 사실 더블 일리미네이션의 좋은 점이 강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꼭 살아남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충분히 16강에 합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박정환 선수는 그럼 내일 일본의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좀 편하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내일 좀 편하게 중계하고 싶네요. 아무래도 그래도 뭐 객관적으로는 천야오의 선수 만나는 것보다는 편하겠지만 방심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바둑 둬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많은 승전보를 전해드리지는 못했지만 내일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 또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박정환 선수의 경기 또 신진서 선수의 경기 두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곤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